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지난 4월 9일 훈 마넷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기획부 장관은 이제 캄보디아는 2021년 처음으로 최악의 빈곤국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세계 최빈국 리스트에서 졸업하겠다는 1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신청서가 유엔에서 받아지면 정식으로 2차 신청서를 다음 달 6월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모두 통과되면 유엔 총회를 통해 캄보디아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유엔이 정한 최빈국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30불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 2023년 기준 1917불로 이미 이 기준은 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정한 세계 최빈곤 국가들은 현재 총 43개국인데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이고 아시아 국가들로는 캄보디아를 포함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엔의 이 기준은 원조 목적상의 기준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포함된 개발도상국의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 4,300달러가 안 되는 국가들을 말하며 중진국의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이 13,500달러 이하가 되는 국가들로 그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중국, 태국 등이 있습니다. 고소득국, 즉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 13,300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캄보디아는 개도국을 벗어나려면 2029년쯤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한 경제성장으로 당초 2027년까지는 이 개도국을 졸업할 예정이었으나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2년 더 연장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2029년에는 4,300불을 달성,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힘있는 국가로 다시 서기를 진정 기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엔이 정한 이 최빈곤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전 세계로부터 인프라, 에너지, 보건, 무역, 과학기술 및 민간 부분까지 다양한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코이카의 무상 지원이나 EDCF의 원조국을 정할 때 유엔이 정한 이 기준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캄보디아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피원조국 중 세계 두 번째로 지원을 받는 국가로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최빈국이라는 딱지를 떼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누구라도 못 산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싫은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을 포기하려는 지금의 캄보디아를 보고 있으면 저라도 사실 말리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과거 5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흑자 규모 또한 매월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접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어떤지 저도 알아봤습니다. 이 나라 또한 지난달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 4분기 6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나 급증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요 수출품은 단연, 의류, 신발 등 봉제 제품이 82%로 독보적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여전히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베트남과 중국이 그 다음입니다. 1분기 미국 수출 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 한때 캄보디아를 먹여 살리던 중국의 5.8%와 비교, 과연 누가 이 캄보디아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은 중국과 훈센이 그렇게 싫어하던 미국, 너무나도 대비가 됩니다. 훈 마넷 신입 총리는 이제라도 과감한 외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WTO 세계국제무역기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캄보디아의 봉제 수출은 세계 8위의 국가가 되었으며 캄보디아 내에 운영 중인 모든 생산 공장이 약 2,2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 1,300개 공장이 봉제 공장입니다. 한때
120만 명, 지금 90만 명의 근로자들을 먹여 살리는 캄보디아에서는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문제는 향후 미국 시장은 더 커져만 갈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최소 2년 내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2년이 지나도 안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희 심정은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훈센 스님 총리에게 찾아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4월은 이 나라 쫄전함 연휴가 끼어 있어 건설 현장들이 노는 탓에 저희도 거의 10일 정도 철강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매출 또한 평소보다 절반이나 줄어 외상대금 수금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 지난 한 달은 거의 숨만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건물 임대는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덕분인지 지난 4월 한 달 동안 3개 회사가 새롭게 입주하였습니다. 모두 한국 회사들로 업종별로는 통관회사, 무역회사,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로써 저희 건물은 4월 말 현재 총 7개 회사가 입주해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용 면적을 제외한 전체 4,300스퀘어미터 약 1,300평 규모의 임대 공간 중 임대 완료된 공간은 저희 사용 공간을 포함하여 1,650스퀘어미터 약 500평에 불과 62%가 넘는 공간이 아직도 임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만 탓하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사치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지금 딱히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만난 지인이 저를 보자 말자 버텨라, 버티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쭉 버틴다고 인생 종치는 것은 아닌지 그 또한 걱정이 됩니다. 저희 건물 내 운영 중인 정호식당이 개업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만 1년이 되어갑니다. 어제는 저희 식당 공식 1호 손님들을 다시 모셔 무료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너무도 고마운 분들이라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기를 1년 뒤에 다시 또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한식당 정원은 빌딩 준공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식당이었습니다. 매출은 매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손님의 90%는 이곳 교민을 포함한 한국 고객분들이고 나머지 10%가 캄보디아인들과 외국인들입니다. 정상적인 고객 구성비는 아닙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교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고깃집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상의 46%가 솥밥 정식이었습니다. 화려한 반찬 때문인지 솥밥 정식은 저희 식당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메뉴만으로는 식당의 한계가 있는 법, 고기류의 품격과 요리의 질을 올리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25년 넘게 고급 쇠고기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서울 식당의 사장님을 지난주에 모셔와 저희 식당의 진단을 부탁드렸습니다. 총 3일간 식당 전반에 걸쳐 고기 정형 및 굽는 방법, 또 메뉴부터 손님 응대까지 다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 1년 달라진 고기 맛과 참신한 메뉴, 그리고 이번 달에 새롭게 합류하는 소고기 전문 한국 주방장님과 함께 정원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1년이 저희 식당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였다면 새로운 1년은 프롬펜에서 최고의 식당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더운 날씨 때문에 숯불 고기를 주문하시는 손님들에게는 저희 집의 시그니처 얼음 띄운 냉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 행사를 5월 17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140년 만에 찾아왔다는 기록적인 캄보디아의 폭염을 저희 식당에서 한번 날려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도 돌고 돌며 우리네 짧은 인생도 그저 그렇게 돌고 돕니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는 온다 라는 아까 그 지인의 말씀처럼 조급함을 내려놓고 돌고 돌아가는 이 세상에 몸을 맡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